이 테세우스는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작은 트로이젠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혼자서 키웠대요. 그런데 이 테세우스가 16살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저 바위를 한번 들어볼래? 출생의 비밀이 있나? 그 얘기의 시작은 아테네로부터 시작돼요. 아테네의 왕 중에 아이게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게우스가 아테네의 왕권을 쥘 때는 상당히 치열한 그 권력 다툼 속에서 왕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경쟁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게우스가 제일 시급했던 게 자식을 낳는 거였어요. 근데 결혼을 2번이나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아이가 생길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아폴론의 여사제가 대답을 줬어요. 아테네에 들어가기까지 포도주 푸대의 마개를 열지 마라. 무슨 뜻인지 감이 와요? 오죠.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 술을 먹지 말자? 금주. 아이게우스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친한 친구 중에 똑똑한 친구라고 알려진 트로이젠의 왕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트로이젠 왕은 단박에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진짜? 네. 포도주의 마개를 열지 말라는 건 바지끈을 풀지 말라는 거였어요. 바지끈? 바지끈을 풀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바지끈 풀지 말고 네가 아테네로 돌아가서 너의 부인과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 그 사이 많고. 너는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은 본인도 모르게 이제 이성을 잃고 그렇다는. 그게 내 말이 맞네. 술 먹지 말라는 얘기. 맞네요, 맞네요. 주령이네. 그 트로이젠 왕이 그걸 깨닫고 야 술이나 마셔 그러고 술을 막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게우스가 그래서 술이 잔뜩 취했는데 그 취한 상태에서 트로이젠의 왕은 이 아이게우스가 아테네의 왕이니까 자기 딸을 들여버린 거예요. 와. 친구이자 아테네 왕인 아이게우스를 자기의 사위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트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떠나야 한다. 내가 당신을 데려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칼과 샌들을 주면서 혹시 당신이 아들을 낳거든 이 2개를 내가 돌 밑에 숨겨 놓을 테니까 이 아이가 이 돌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를 기다려서 그걸 드러내면 이 칼과 샌들을 가지고 나에게 오도록 얘기해줘라. 이렇게 하고 아이게우스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아이트라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인 거죠? 아이게우스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이트라가 어떤 신탁을 받고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섬으로 가서 거기서 포세이돈과 또 하룻밤을 지냈다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아이게우스의 피인지 아니면 포세이돈의 피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포세이돈 얘기를 뺀다면 아이트라가 아이를 낳고 얘를 키웠을 거 아니에요. 아이는 커가면서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 누구야? 그럴 때 아이트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세이돈이다. 너의 아버지는 포세이돈이야. 바다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테세우스는 커가면서 자기가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고 커온 거예요. 근데 16살이 되자 엄마가 계속 이거 돌 들어올리라고 시키고 그런 와중에 딱 들어올리니까 그 밑에 칼과 샌들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렇다. 너의 아버지는 포세이돈이기도 하지만 아이게우스다. 네가 이걸 가지고 너의 아빠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트로이젠도 이 펠로폰네소스 동쪽에 있어서 배를 타면은 아테네에 있는 페이레우스 항구로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리고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배가 빠르죠. 네, 배가 빠르고 편해요. 네. 그런데 이 육로를 통해 가면은 얼마나 많은 그 악당들이 숨어 있을지 경험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테세우스의 선택은 육류였어요. 그렇죠. 그냥 사서 고생한 그렇죠. 거네요. 자기가 이 길을 가면서 헤라클레스처럼 나도 그 괴물을 잡고 처치하고 그러면서 나의 이름도 그리스 전역에 펼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테세우스는 이 길을 가는 동안 정말 예상대로 수많은 악당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악당들이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갚아주면서 처단을 했다는 거예요. 냉철하네. 테세우스가 만난 악당이 어떤 악당들인지 도자기 그림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다 그려진 건 아니지만 한번 볼까요? 저 그림은 시니스라는 악당을 만나게 되는데 시니스는 코린토스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지나간 사람을 잡아가지고 소나무를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이걸 잡고 있어라. 그리고 이걸 잡고 있으면 그걸 펼쳐가지고 사람들의 사지가 이렇게 찢어지게 만들었대요. 테세우스가 어떻게 했겠어요? 시니스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잠깐 잡고 있어. 잡고 있어 그러는데 잡고 있었는데 테세우스는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기가 그 다음에 시니스를 거기다 묶어가지고 시니스를 박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이론이라는 친구는 지금 보면은 한 친구가 바위에 앉아 있죠. 네. 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너 일로 와 그러고 발 닦으라고 그랬대요. 발 닦고 있으면 발로 밀어가고 절벽으로 떨어뜨렸대요. 근데 그걸 피하고 테세우스가 스케이론이라는 친구를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저 절벽 밑에 보면 거북이 그림이 있죠. 네. 저게 바다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 외에도 여러 악당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6명의 그 악당 테세우스가 괴물들을 다 퇴치하고 마침내 아테네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문이 났겠죠. 헤라클레스 같은 어떤 영웅이 드디어 여기까지 들어왔다.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아테네 왕에게도 들어갔겠죠. 아이게우스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때 아이게우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한번 보고 싶구나. 한번 보자. 아니 어떤 놈이 아테네에 들어왔고 이렇게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는가? 이자가 아테네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온 것은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경계하는군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해져 오는 얘기 속에는 아이게우스가 트로이젠 왕을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코린토스에 들렀었대요. 근데 그 코린토스에서 누굴 만나냐면 악녀로 알려져 있어요. 메데이아를 만나요. 희대의 악녀, 최고의 파무파탈로 알려져 있죠. 메데이아는 그 코린토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기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는 일 때문에 자식들을 죽여요. 그 복수한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이때 아이게우스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그 마법의 약을 써서 당신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아테네로 갔을 때 나를 받아다오. 그래서 메데이아가 코린토스에서 자식들을 버린 다음에 그 아테네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이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이제 메도스라는 친구였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게우스의 계승자처럼 있었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테세우스가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메데이아는 아까 그런 이제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테세우스가 그때 거기에서 혹시 그 친구가 아닌가라고 간파한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와, 알아냈어? 역시 쫑이 좋아. 그래서 그 아이게우스에게 저 친구는 아무래도 당신을 노리고 온 친구 같다. 우리가 여기서 없애버리자. 이제 작전을 짜게 되죠. 그 아이게우스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은 못하고 영웅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불러라. 그래서 만찬을 벌여줘요. 그리고 메데이아가 줬던 술잔에 독을 넣어서 이걸 권하게 되죠. 그걸 마시는 순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테세우스는 아주 영리하고 조심성이 있고 진중한 친구였던 거예요. 이걸 보니 이게 수상한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이게우스도 그렇고 옆에 있던 메데이아의 눈빛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맛이 안 맛이 계속 보고 있는 거 이렇게. 한 입만.
너무 진하잖아. 이렇게 너무 진하게. 왜 안 먹어? 많이 먹어봐. 자, 그러니까 이제 테세우스가 저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면 자기가 진짜 아버지더라도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징표가 되는 칼을 옆에 탁 놓고 그 술잔에 들어서 마시려고 그래. 아, 그 그래서 아빠한테 그거 받았던 그 칼이니까. 네. 알아보는 거네. 아이게우스가 정말 자기 아버지고 자기를 아들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리겠죠. 말리겠죠. 네. 이제 그런 수를 쓰고 테세우스가 술잔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아이게우스가 칼을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 술잔을 치고 목숨을 구해내요. 그 다음에 아이게우스가 누굴 봤냐면 메데이아를. 이 여자가 모든 걸 알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메데이아와 메도스를 내쫓았대요. 와 신의 한 수다 그거 진짜. 와 그거 근데 그것도 촉 좋다 왕도. 진짜. 어쨌든 아테네 상황은 이제 정치를 안정시키고 이제 테세우스가 왕이 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테세우스에게는 더 엄청난 괴물과 싸워야 하는 최악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크레타 섬의 그 괴물로 알려져 있죠. 이 미노타우루스가 크레타 왕 미노스가 낳은 자식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미노스 왕이 이게 골칫거린 거예요. 가축대를 잡아먹고 포악하게 굴면서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는. 그래서 그걸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던 다이달로스에게 방을 만들어 달라.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방. 거기에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어 놓았죠. 이때 그 미노스가 이 아테네에게 요구를 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그 매년 처녀 7과 총각 7을 우리에게 제물로 바쳐라. 크레타 섬에서. 예. 다른 말로 하면 아이게우스한테 그렇게 부탁한 거죠. 자, 이 얘기가 당연히 그 테세우스에게도 들어갔겠죠. 테세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괴물을 어떻게 해야겠다. 자기의 백성이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의 백성이 될 텐데 그렇게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아이게우스에게 말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게우스가 너무나 기뻤지만 또 두렵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기 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그 당시에 크레타로 가는 배는 죽음의 배라고 생각을 해서 검은 돛을 달았대요. 그때 아이게우스는 나는 너를 보낸 후 너를 계속 기다릴 텐데 돌아올 때는 이 흰 돛으로 바꿔다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테세우스는 그렇게 새로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테세우스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를 수 있느냐죠. 그렇죠.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나와야지. 나오는 거. 네,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크레타 왕국의 공주 아리아드네라고 있었어요. 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가 도착하는 걸 보는 순간 테세우스에게 반했던 거예요. 반했어? 네. 그래서 이 남자가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미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실타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실타래를 풀고 갔다가 다시 되감으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리아드네가 이걸 그냥 알려줄 리가 없죠. 조건을 걸었어요. 그 조건은 뭔지 아세요?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건 맨날 다 결혼해달래. 자, 그 모양이 여러 작품에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 그게 진짜 미로구나. 저기서 어떻게 나와요? 자, 그런데 가운데 그림은 아시겠죠? 가운데 이제 싸우는 네,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는 장면.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고 저 그림은 뭘까요? 갈 때 탔던 거 아닐까요? 아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데 테세우스 옆에 아 여자가 있구나. 아리아드네가 있죠.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아테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승전보를 울리면서 영웅의 모습으로 테세우스가 아테네로 갔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요. 아버지가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요? 테세우스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가서 성공하면 하얀 돛으로 바꿔서 돌아와라. 그리고 죽었다면 검은 돛을 달아라. 얘기를 했는데 이 테세우스가 깜빡하고 에? 네? 테세우스가 너무나 빨리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이 검은 아니. 돛을 거두지 않고 그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니까 검은 돛이 달려왔으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까먹을 게 따로 있지 배 절반이 검은색 돛인데 그러니까 아니 배 절반이 검은색 돛으로 보일 텐데 그래서 아이게우스가 몸을 던져서 죽었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아이게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와 그래요. 있겠죠. 말해줬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테세우스가 일생 일대 실수, 정말 무모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테세우스가 어떤 무모한 짓을 했냐면 자기 친구랑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자. 그러면서 테세우스는 헬레네를 지목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파르타에 가서 헬레네를 납치해서 자기 엄마한테 맡겨요.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한테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했더니 나는 하데스의 아내인 페르세포네를 데려오겠다. 저승으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주 뻔뻔하게 하데스 앞에 가서 페르세포네를 내놓으시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의 아내를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죠. 하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요. 아끼려고 네. 했겠죠. 하데스는 요 녀석들 봐라 그러면서 정중하게 식사를 권하면서 의자에 앉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의자가 사람이 한번 앉으면 떠날 수 없는 보통 의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앉게 되면은 그동안의 일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데스 세계에 있었던 망각의 의자라고 그랬죠. 과욕의 벌을 받은 거죠. 이때 저승에 영원히 갇힐 뻔한 테세우스를 구해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승에 과업을 하기 위해 온 헤라클레스였어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거기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헤라클레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러겠죠. 네, 자기를 도와주었던 바로 테세우스를 구해줬던 거죠. 운이 좋았네. 그리고 테세우스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갔고 근데 이제 나오니까 상황이 아주 험악해 있는 거예요. 왜냐? 헬레네를 납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파르타. 얘네들이 군사를 몰고 아테네를 친 거예요. 테세우스의 엄마 아이트라가 헬레네를 계속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로 데려와서 엄마를 아예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아유. 그리고 이제 테세우스는 아테네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 멀리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어디로 가게 됐냐면 스키로스라는 섬이었는데요. 그 스키로스의 왕은 테세우스의 아버지 죽은 아이게우스 왕하고 아주 친한 사이였어요. 테세우스를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되게 싫어. 이 친구가 여길 왜 왔을까? 아, 혹시라도 우리나라를 넘본 게 아닐까? 나를 제거하고 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절벽으로 테세우스를 유인했고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게 됩니다.